RPM 37쪽에 222번. 자, 이거는요. 일렬로 앉아있던 5명의 학생을 자리를 다시 배정을 했는데 처음이랑 똑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이 2명밖에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자리가 이제 5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5자리가 있는데 이 5자리에 처음에 원래 앉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앉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A, B, C, D, E가 이렇게 순서대로 앉아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5명을 다시 일어나 한 다음에 다시 5명을 이 5자리에다 랜덤하게 쫙 앉혔어.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은 학생이 딱 2명만 있었다. 그럴 확률이 얼마냐?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분모에는 뭘 깔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5명을 일렬로 쫙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을 깔아야 되겠지? 5팩토리얼. 자, 그 중에 이제 분자에 올릴 건 뭐냐면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이 2명만 있는 경우의 수를 올려야 돼요. 그럼 서준아, 뭘 정해줘야 할까? 일단 A, B, C, D, E 중에서 어떤 애들이 원래 자기 자리에 다시 앉을래? 이걸 정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A, B, C, D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줘야 돼? 2명을 뽑아줘야지. 근데 여기서 2명을 뽑는 거는 순서가 필요할까요? 순서 필요 없겠지. 그냥 자기 자리에 다시 앉을 애들을 정하는 거니까. 그럼 2명 골라봐, 서준아. 누구 고를까? A랑 B 고를까? 자, 그럼 얘네 둘을 골랐다라고 하는 것은 A가 앉았던 자리에는 다시 A가 분명히 앉는 거고 B가 앉았던 자리에 다시 B가 앉는 거는 다시 B가 앉는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5명 중에 2명을 택한 거기 때문에 OCE가 하나 붙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맞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CDE들은 요 세 자리에 CDE를 배열하는데 준영아, 이제는 C가 앉았던 자리에 다시 C가 앉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미 자기 자리에 다시 앉을 애들은 정했죠. 정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 다시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자리에다 C, D, E를 앉히는데 요 자리에는 절대로 C가 앉으면 안 되고 요 자리에는 절대 D가 앉으면 안 되고 요 자리에는 절대 E가 앉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걸 만족하면서 3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은 수형도라고 하죠. 수형도. 자, 요 자리에 C는 못 앉으니까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D가 앉거나 아니면 E가 앉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그러면 요 자리에 D가 앉았으면 이제 남은 애가 C랑 E랑 2명이잖아요. 그럼 C랑 E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두 번째 자리에다가 C도 앉히고 E도 앉히고 이럴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다 내가 C를 앉히면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누가 오게 돼요? 여기에 E가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자기 자리에 다시 앉게 되네. 그럼 이런 경우는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러므로 요거 안 돼. 요거 안 되니까 반드시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E가 앉아야 되고 마지막 자리가 그러면 C가 되면서 자, 각자 다 다른 사람 자리에 앉는 것이 완성되는 거고요. 자, 요때도 요 자리에 E가 앉았으면 요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그럼? D가 앉을 수는 없잖아. D가 앉을 수 없으니까 C가 앉아야 되고 여기에 D가 앉음으로써 또 각자 다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명을 다 다른 사람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딱 몇 개밖에 안 나와? 딱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 B 2명 앉힌 거였고 남은 3명을 앉히는 방법이 2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12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1번. 이렇게 푸는 거. 또 RPM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몇 번? 215번? 211번? 자, 211번. 사과, 귤, 배, 감, 복숭아, 키위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이 6개의 과일을 갑을병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사과와 귤을 갑이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를 윤서야 뭘로 계산해야 돼?
맞아요. 중복순열이죠. 서로 다른 3명에게 서로 다른 6가지 과일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중복순열로 계산해야 돼. 몇 파이 몇일까? 뭐라고요? 앞에 게 선택권이야. 몇 파이면? 3파이 6이 맞아요. 그래서 3파이 6. 자, 3파이 6이야. 그거 깔아놓고, 자, 분자에다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쉽게 생각해봐. 나는 6종류의 과일 있잖아요. 사과, 귤, 배, 감, 복숭아, 키위 이렇게 6종류가 있잖아요. 이 6종류에다가 각각 이제 뭐 사과는 뭐 을이 받고 뭐 귤은 뭐 갑이 받고 뭐 배는 병이 받고 이런 식으로 이 과일을 누가 받을지 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의 6제곱이 지금 분모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자에 올라갈 것은 뭐냐면 사과와 귤은 갑이 받는다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을 사람은 이미 누구로 정해졌다? 갑으로 정해졌다. 귤을 받을 사람도 누구로 정해졌다? 갑으로 정해졌다 이런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 나는 이제 나머지 과일 몇 개를 배, 감, 복숭아, 키위란 이 4가지 과일을 역시 갑을병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갑이 사과랑 귤을 받았다고 해서 배를 못 받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요 갑을병한테 이 4가지 과일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분자는 뭐라고 쓰면 될까? 3파이 4. 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6제곱분의 3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약분시키면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죠? 또 RPM에 질문 있나요? 상중은 그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상중 문제는 영상을 보세요. 준영이 오늘 교재 도장 받았나? 그러니까 언제 도대체 언제 다 해서 받냐고요. 언제? 그 말을 몇 주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그 전까지 거짓말이었고.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준영이 나중에 군대 생활 잘 할까 모르겠다. 군대 가면 열심히 해, 준영아. 뭐든지. 알았지? 또 질문 없나요, RPM에? 개념 원리로 갈까요, 그러면? 은솔이 질문 있어? 없어요? 개념 원리로 갈까요? 자, 개념 원리 82쪽 기하적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했죠. 수학적 확률, 뭐 통계적 확률 이런 걸 했는데 기하적 확률이 등장했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기하가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도형에서의 확률인 거예요. 도형에서의 확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이 정사각형을 똑같이 이렇게 4등분 해놨다고 가정해 볼게. 이렇게 4등분 해놨어. 내가 여기다가 이 정사각형에다가 활을 쏠 거예요. 활을 쏘는데 절대 화살이 이 정사각형 바깥으로 안 벗어나고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꽂힌다 라고 조건이 있다면 내가 쏜 화살이 요 영역에 꽂힐 확률은 뭘까요? 4분의 1이겠죠. 이거 뭐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 전체 면적 중에 문제에서 제시한 면적이 4분의 1에 해당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꽂힐 확률이 4분의 1이겠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칸을 한 칸 늘려가지고 자 요렇게 2칸이야. 요 2칸에 꽂힐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겠어? 그쵸?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의 영역, 어렵게 말했는데
그냥 어떤 도형이 하나 있고요. 그 전체 영역의 넓이 그걸 분모에 깔아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뭐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거를 분자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곧 기하적 확률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넓이분의 넓이가 기하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전체 넓이 중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하적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요런 거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그 83쪽에 보면 요런 문제 있죠, 요거? 109번 같은 거.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요런 관역이 있고 이 관역에다가 내가 화살을 한 발 빵 쏘는데 절대 이제 관역 밖으로 벗어나진 않아요. 무조건 요 관역에 찍혀.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 색칠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개념에 의해서 분모에다가는 뭘 깔아야 돼? 가장 큰 원, 그러니까 전체 원의 넓이를 분모에 깔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분자에는 뭘 깔아야 돼? 여기 지금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거를 분자에 깔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4예요.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원의 반지름이 3이에요. 그치? 그러면 전체 넓이가 준영 얼마일까? 전체 원의 넓이 얼마요? 그 16파이. 깜짝이야. 16파이. 16파이가 전체 원의 넓이고 그 중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 그러면 방금 말한 그 16파이에서 뭘 빼면 돼? 그림을 봐봐. 이만한 원 중에서 지금 여기만 이렇게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16파이에서 뭘 빼면 돼? 그렇죠. 그 바로 안에 있는 요 원을 빼면 되잖아. 두 번째 큰 원을. 그래서 16파이에서 9파이를 빼가지고 확률은 몇일까? 그죠? 파이도 지워버리고 16분의 7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하적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니까 넓이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그 위에 있는 그 특강 1에 있는 요 문제는 이제 약간 어렵습니다. 요거는 도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한데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내부 준이야 내부가 어디야? 안쪽에 내부에 임의의 점, 내 마음대로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그때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거 한번 물어볼까? 초우야, 둔각 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그건 둔각의 정의죠. 그리고 둔각도 90도보다 그냥 크다고만 하면 안 되고 90도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180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하죠. 그럼 둔각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발을 합친 게 크다. 뭔 다른 각을 합쳐요? 아니, 이름이 둔각 삼각형이야.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각을 몇 개 갖죠? 3개 갖죠. 그럼 둔각 삼각형이라는 게 뭘까요? 한 각이 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삼각형. 그렇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한 각이 삼각형의 3개의 내각 중에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우리는 둔각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럼 초우야, 예각 삼각형은 뭘까? 한 각이 9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정확히 그 대답을 노리고 질문한 거야. 그 대답이 틀렸기 때문에.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둔각 삼각형은 방금 초우가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의 3내각 중에 한 내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도 그래요. 직각삼각형도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 한 내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각삼각형은 달라요. 예각삼각형을 만약에 방금 초우가 말한 것처럼 한 내각이 예각이에요 이렇게 정의해버리잖아?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은 다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PAB라는 삼각형도 보세요. 이 PAB라는 삼각형에서 요 각 하나는 둔각이지. 근데 나머지 두 각은 뭐야? 예각이지. 그러니까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세 각 중에 두 각은 뭐야? 예각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삼각형의 이름을 결정하는 건 이 나머지 한 각이에요. 이 나머지 한 각이 둔각이면 걔는 둔각이 되는 거고, 이게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것까지도 예각이면, 세 개가 다 예각이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의 정의는 한 내각이 예각인 게 아니라 세 개의 내각이 모두 예각일 때 우리는 예각삼각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문제를 풀 때 이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삼각형은 어진아 무슨 삼각형 같아? 그죠? 요거 누가 봐도 90도보다 더 커 보이죠, 그죠? 이건 둔각삼각형이야. 자, 근데 만약에 내가 P라는 점을 뭐 한 여기다 찍어볼까?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삼각형 PAB가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요 삼각형은 윤서야 무슨 삼각형일까? 요거는 세 각이 전부 예각 같죠, 그죠? 요건 예각삼각형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선을 넘어가면 예각이 되는 거고, 그 기준선보다 아래다 찍으면 둔각이 되는 거고, 이런 기준선이 있을 텐데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둔각과 예각을 가르는 기준은 당연히 뭐야? 직각이 기준이지. 90도보다 크면 둔각이고 90도보다 작으면 예각이니까. 그럼 이 질문은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디다 P점을 찍어야 됩니까? 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디다가 P점을 갖다 놓으면 직각삼각형이 생길까? P점을 막 이런 데 찍어도 되나? 여기다 P점 찍는 게 가능할까요? 아까 정사각형의 어디라 그랬죠? 내부라 그랬죠? 이건 내부인가요? 이거 내부 아닙니다. 경계선에 찍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찍는다면 도대체 P점을 어디다 찍어야 직각삼각형이 되게요? 초상 우리가 하나는 알잖아. 딱 어디다 찍으면, 딱 가운데, 그지? 이 정사각형이 딱 가운데다 찍으면 직각삼각형 나오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딱 가운데면은 요렇게 대각선 긋고 요렇게 대각선 그어가지고 딱 가운데 여기다가 P점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무조건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요거 하나는 알겠어. 근데 이거 하나만 찾아가지고는 나머지 예각 둔각을 확인을 못 하잖아. 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보세요. 요 가운데에서 내가 그대로 뚜루루루루루 내려오면 딱 정확히 이제 여기 요 점은 AB라는 선분의 어디일까요? 중점이겠죠. 자, 보세요. 요거 그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요렇게. 지금 내가 그린 저 원이 딱 여길 지나가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이 아닙니다. 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지금 이 빨간 원은요, AB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죠. AB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야. 이 지름의 양 끝이 AB인데 원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이 지름의 양 끝에서부터 이 원 위에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거기 때 생기는 각은 무조건 몇 도 나올까? 무조건 90도 나옵니다. 이거는 원주각의 성질이기도 한데, 요렇게 요렇게 그으면 이게 무조건 90도가 나와요.
지름의 양 끝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90도가 늘 나온다라는 것이 원의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은 하나의 선인 거예요. 자, 이 아랫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아랫부분 딱 지우고 생각하면 지금 보이는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에 P점이 딱 찍혀 있으면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빨간 선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뭐 될까? 빨간 선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서 여기 찍혔어, 여기. 그러면은 90도보다는 각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했을 때, 그치? 요 각이 90도보다는 작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예각이 되는 거고, 요 빨간 선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둔각이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요 놈처럼. 그치?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겨놓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빨간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빨간 라인보다 위면 예각, 요쪽에 P점이 찍히면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빨간 라인보다 아래 찍히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내부에다 점을 하나 찍는데 그 점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왼쪽에서 얘기한 기하적 확률을 활용해 가지고, 자, 어제나 분모에다가 얼마를 깔아버릴까? 그지? 전체 지금 이 정사각형 내부니까 정사각형의 넓이가 분모에 깔리면 되겠죠? 분모가 얼마야 그러면? 4분의, 자, 요 반원의 넓이, 요 빨간 반원의 넓이를 분자에 쓰면 되겠죠? 연희야, 이 반원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2분의 1 파이) 그치? 2분의 파이 맞죠? 그럼 분자에다가 2분의 파이를 이렇게 올려줬어. 그럼 연희야, 이거는 몇 분의 몇이죠? 그렇죠. 그래서 8분의 파이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이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뭘 것 같아?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정확히 그 점이 어디 찍혀야 돼? 저 빨간 호 위에 딱 찍혀야지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 호는 길이는 같지만 넓이를 가져요, 안 가져요? 넓이를 갖지 않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보잖아요? 0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넓이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딱 여기에 찍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어놓은 이것도 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두께가 없어야 되거든. 제로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넓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딱 될 확률은 0인 거예요. 0. 자, 아무튼 둔각삼각형은 8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기하적 확률 문제였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110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게 왜 기하적 확률에 나왔지? 이럴 수 있어. 일단 문제가 이렇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이에요. 윤서야, 실근을 갖는데 2차 방정식이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생각나지?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뭐라고요?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준영아, 자신있게 말해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맞아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윤서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다 두실.
그지? 판별식이 딱 0이면 뭐야? 중근. 근데 중근도 실근. 그래서 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응?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 판별식을 써보면, 자, 짝수 공식을 쓰면은 2a를 제곱한 거죠. 요거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는 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5a인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거든. 준이야, 이거 인수분해 해줘. 뭘로만 그냥 묶으면 돼? a로만 묶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를 한 게 0보다 크네? 사이값일까? 끝값일까? 끝값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해는 뭐라고 써야 돼?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범위죠. 그쵸? 자, 여기까지는 뭐 판별식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확률이란 말이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 a라는 값의 범위를 정해줬죠. a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줬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정해줬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한테는 이 마이너스 3부터 2라는 수직선상의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전체가 되는 거예요. a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걸 이제 확률로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넓이가 아니라 길이가 확률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전체적인 게 길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얼마니? 길이가 5잖아. 그 5를 분모에다 깔아놓고요. 자, 그럼 얘를 표시해봐.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 0이 여기쯤에 있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 4분의 5면은 여기가 1이니까 4분의 5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 분의,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합친 거, 그걸 분자에 올려주면 그게 하나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기하적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길이는 얼마니 얘들아? 당연히 3이겠죠. 요거는 얼마일까 요거? 4분의 3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요 범위에 해당되는 영역은 3 더하기 4분의 3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5분의 4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랑 15랑 한번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도 수직선상에서 길이를 통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하적 확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여기 스텝 1에서 몇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57번. 오진아, 이거 어떻게 풀어? 집합이잖아. 이제 집합은 다 너한테 물어볼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에서 이거 얘기했잖아.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찾았죠? 원소가 A, B, C, D, E, F 6개가 있어. 원소 6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나온다?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6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집합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짜리들도 있을 거고 원소가 2개짜리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계산해 부분 집합? 그거요? 알죠. 하영아 어떻게 계산하지? 2의 6제곱이야. 2의 6제곱. 이 되게 간단했잖아. 우리가 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든다 그랬을 때 그 부분 집합에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건 뭐냐?
이 각각의 원소가 이 부분집합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소 하나마다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6개면 2의 6제곱만큼의 선택권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2의 6제곱개인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펜이 안 되냐? 근데 잠깐만. 자, 그런데 야,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집합이 원소 B는 포함하고 원소 F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방금 전에 2의 6제곱이라고 써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각각의 원소들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그걸 정하는 게 2의 6제곱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 원소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버렸다 이거야. B라는 원소는 안 들어가는 아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끝났어. F라는 원소는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끝났어. 그러면 내가 정해줘야 되는 원소는 몇 개예요? 나머지 4개 A, C, D, E라는 4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 부분집합에 넣을 거니 말 거니 넣을 거니 말 거니 그걸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 2의 4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답이 뭘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쓰는 것이 57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63번 하나 해볼까요? 63번. 자, 이 문제만 하나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봐. 63번.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깔아야 된다? 점이 몇 개야? 8개. 8개 중에 나는 몇 개를 고를 거야? 2개를 고르는 거지. 8C2가 분모에 깔려야 돼요. 8C2가 분모에 깔리면 요 8C2 중에는 뭐 E랑 F를 뽑아가지고 요런 성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C랑 H를 뽑아가지고 요런 성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 뭐 A랑 G를 뽑으면은 뭐 이런 성분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성분의 길이가 루트 2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요것만 초록색으로 바꿀까? 자,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요게 가장 짧은 성분이죠. 요거는 길이가 얼마일까? 요건 그냥 1이야. 한 모서리 길이가 1이니까 요거 1이야. 초록색은 길이가 얼마일까? 그죠?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루트 2고요. 빨간 거 같은 거는 길이가 초록보다 어때요? 더 길죠. 빨강은. 요런 거 구해보면 루트 3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파랑 같은 거는 길이가 1이고 나머지는 다 루트 2 이상이야. 제일 짧은 게 1, 두 번째로 짧은 게 루트 2, 제일 긴 게 루트 3. 세 종류니까 길이로 따지면. 그 세 종류 중에서 파랑만 1이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선분의 길이가 루트 2 이상인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할까요? 파랑색 같은 선분이 몇 개 나올까? 딱 12개 나와. 왜냐면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만큼 나오겠지. 그래서 8C2 중에서 12개는 길이가 딱 1이고 그것 뺀 나머지는 다 루트 2 이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답인 거죠. 다시 전체 점을 8개 점 중에 2개를 택하면 길이로 봤을 때 지금 그려놓은 것 같은 세 종류의 선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붙어있는 두 점을 고르면 길이가 1짜리 선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선분을 고르면 길이가 루트 2짜리가 만들어지고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애를 고르면 길이가 루트 3짜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루트 2 이상이 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초록색 같은 상황이나 빨간색 같은 상황이 몇 번 나와? 이게 질문이야. 근데 초록색, 빨간색을 찾는 것보다 파랑을 찾는 게 훨씬 쉽거든. 그래서 전체 중에서 파랑이의 개수를 분자에 올려가지고 1에서 뺀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 빨강이나 초록의 경우의 수, 그거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은 7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저기 뒤에 단원으로 가서 88쪽.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진이가 못한다는 건데 지금 하면 돼요 어진아. 20초 이거 있죠? 잘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왠지 그래서 어려웠죠. 자, 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그 집합 단원에서 했던 것 중에 배웠던 것 중에 요런 거 기억나요? 요런 거? 요런 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이게 무슨 뜻이었죠? A 합집합 B의 N이 뭐야 N? 원소의 개수, 그치? 근데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집합은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를 다 세고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를 다 셌으면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돼? 이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제대로 원소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다가 빼기 A 교집합 B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원소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럼 그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처음에 확률을 정의할 때도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확률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공식이 확률에 대해서도 완전히 똑같이 성립합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냥 N만 P로 바꿨죠? 어진이 이건 알지? 이거랑 이건 알지? 이거 몰라요? 언제 배운 이거 합집합 언제 배운 거예요? 고1 때요. 저 고일 때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교집합. 합집합은 뭐게? 합집합은 이거야. 이거. 이렇게 A에 들어가는 거, B에 들어가는 거 싹 다 모아놓은 게 합집합. 그럼 교집합은 느낌상 뭐겠니? 자, 손 들어봐, 손. 자, 이게 뭐라고, 이게? 합집합. 교집합은 요거. 뭐겠어, 교집합? 요거. 그래. 다시 합집합이 뭐라고? 요거. 교집합은 뭐라고? 요거. 그치?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다 몇 개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야. 응? 얘는 원소가 뭐예요? 원소가 뭐냐고요? 그 과학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넌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이건 좀 도를 넘었다, 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집합의 관계 중에 이렇게 생긴 관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집합을 배울 때도 이런 두 집합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 기억나요? 그거는 여기 확률에서 배운 거고, 옛날에 집합을 배울 때 두 집합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두 집합은 땡땡땡이다. 서로소이다. 이게 자연수에서도 서로소가 있었고요.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있었어.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하는데 이게 확률에서는 이 똑같은 상황을 확률에서는 이제 배반사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서로소가 확률의 배반사건과 동일한 뜻입니다. 배반사건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렇게 두 사건에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사건이면 그때는 이 교집합 부분을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배반사건일 때는. 그때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배반사건일 때는 요거를 지워도 돼.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배반사건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뒤에서 교집합을 빼줘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덧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 정리를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요거야. 91쪽에 이거. 91쪽에 필수예제 11번. 1부터 50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한 장을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되거나 4의 배수가 된다. 그럼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의 배수가 되거나 무엇이거나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접속사 뭐죠 이거? 무엇이거나 또는이지 또는.
또는은 합집합 기호인가요? 교집합 기호인가요? 또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 합사건, 곱사건 이런 거 했잖아. 그지? 또는은 합집합이에요. 그리고는 뭐고? 교집합이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3의 배수, 합집합, 4의 배수의 확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다가 플러스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준영아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집합에는 겹치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그 겹치는 애들은 얼마의 배수일까? 3과 4의 공배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얼마의 배수를 말할까? 12의 배수. 12가 바로 3과 4의 뭐니까? 최소 공배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결국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다가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더해주고 마지막에 12의 배수의 확률 어떻게 해줘야 돼? 아이씨 여기서 아까 합집합 구하려면은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더한 다음에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하랬어? 빼라니까요. 그쵸? 그게 여기 붙어줘야 된다고. 빼기 12의 배수의 확률이 붙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한번 생각해 볼까?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게요? 몇 개 있니? 1부터 50까지죠. 3의 배수 16개. 그냥 50 나누기 3 하면 되죠. 50 나누기 3 하면 몫이 16이니까 50개 중에 16개가 3의 배수고요. 4의 배수는 몇 개 있게요? 12개 있죠. 12개.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12의 배수 겹치는 거 12의 배수들은 몇 개 있을까? 4개 있겠죠?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럼 계산하면 50분의 얼마니? 24인가요? 그래서 25분의 12 그치? 자, 요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확률의 덧셈 정리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살짝 넘어와 보면 89쪽에 이제 자 89쪽에 요거 나오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어진이 또 이거 모를 거 아니야. 또 이거 C 이거 C가 뭘까? C 이 C는요 이 C A에 C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어진아 여집합. 여기서의 여라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집합 전체의 원소가 1, 2, 3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가 2, 3이 있었어.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요 바깥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A 집합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원소가 2, 3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A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붙이잖아? 이거는 A에 들어있는 거 말고 나머지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럼 뭘까 이건? 1이죠. 1. 그죠? 이런 게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걸 확률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여집합을 사건으로도 똑같이 부를 수 있으니까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을 어떻게 한 거? 1에서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확률에서는 항상 전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치? 확률에서는 전체가 1이니까. 그래서 1에서 얘를 빼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고요. 이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아주 많이 활용합니다. 여사건 1에서 빼는 거. 자, 뒤에 문제에서 이제 볼게요. 자, 넘어가 보자. 92쪽으로 가봅시다. 92쪽. 자, 92쪽은요. 자, 이번에도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흰 공 4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준영아, 공이 몇 개 있어? 그 중에 몇 개를 뽑는데?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개 중에 몇 개 뽑는다? 그 뭐라고 할 거야? 7C2야 7C2 순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두 개의 공이 둘 다 색깔이 어땠으면 좋겠대? 어디 그 말이 어딨어 지금? 빨간색이 아니고 같은 색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둘이 모두 같은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둘 다 먹거나, 그쵸? 이 얘기는 둘 다 빨강이거나 또는 둘 다 먹거나 둘 다 그치 하얀색이거나, 그쵸? 그럼 생각해봐. 자, 내가 7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빨간 공이 될 확률부터 찾는다. 그러면 분모에다 요거 깔았잖아. 그럼 분자에는 빨간 공만 2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 애초에 그냥 무슨 공에서만 뽑자? 빨간 공에서만 뽑자. 빨간 공 몇 개 있어요? 4개. 지금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빨간 공 3개. 아, 빨간 공 3개니? 그럼 빨간 공에서만 뽑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 그렇지. 3C. 이렇게 하면은 내가 7개 중에 2개 뽑았는데 빨간 공만 2개 뽑히는 확률인 거예요, 요게. 그러면 요 옆에는 준영아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는 7C 2분의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는이잖아. 또는이니까 중간에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더하기. 덧셈 정리, 그치? 또는이면 더하기. 근데 이걸 앞에 문제랑 비교해보면 앞에 문제에서 요 구할 때 자, 3의 배수, 4의 배수 될 확률 더한 다음에 뒤에 이거 뺐잖아요, 이거. 이게 무슨 의미였지? 둘의 교집합이었죠,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가 되는 확률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내가 공을 2개를 뽑았는데 이게 둘 다 빨간 공이면서 동시에 둘 다 흰 공일 수 있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이게 교집합이 발생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집합에서는 서로소, 확률에서는 배반 사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배반 사건이면 뒤에다가 뭘 빼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얘는. 그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7C2가 얼마죠? 21이죠? 얘는 21분의 3이고요. 뒤에 거는 21분의 6인가요? 그죠? 그럼 21분의 9니까 7분의 3인가? 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 성빈이에게 질문 하나. 지금 이 문제에서 똑같은데 마지막에 질문을 자, 여기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가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뭘까? 제발 맞춰줘라. 이거 어? 아니 우리 밑에 이거 다 해놨잖아 지금. 이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게 지금 2개의 공이 같을 확률을 구했지. 근데 나는 너한테 2개의 공이 다른 색일 확률을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만 하면 답일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 1에서 빼면 답이라고요.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야?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같은 색이 나온다의 반대는 서로 다른 색이 같은 색이 나온다의 반대는 다른 색인 거잖아. 그치? 공 2개 뽑았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답이 요렇게 돼가지고 7분의 4라는 대답이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지? 요런 게 여사건이다. 준영이 여자친구 생겼나? 준영이 여자친구 9명이에요. 아, 그래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자꾸 핸드폰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진이 하이라이트는 여기다 이제. 자, 요거부터 써놓읍시다. 옛날에 우리 그 집합에서 배웠던 것 중에 요런 거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자,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또는 가운데가 만약에 교집합이었었으면, 자, 그러면 요 밖에 있는 여집합을 안에다 뿌려줬을 때 또 가운데 요 교집합은 또 뭘로 바뀌어? 요렇게 합집합으로 바뀌죠. 이런 거 써놔야 된다. 요렇게 바뀝니다. 그지? 요렇게 바뀌는 이 공식을 누구의 법칙이라고 했더라? 누구더라? 그 사람 이름이었는데. 준영아, 이런 거 써놔야 된다. 누구의 법칙이더라?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가지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해가지고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을 보면 이렇게 괄호 바깥에 여집합이 있었죠. 그 여집합을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뿅뿅 뿌려주면 가운데 연결했던 요 합집합 기호는 뭘로 바뀌고? 교집합으로 바뀌고, 만약에 원래 앞에가 교집합이었으면 뿌려주면 뭘로 바뀌고? 합집합으로 바뀌고, 요것이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의 성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 필수예제 13번 문제에서 요 부분을 봤을 때, 요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요 부분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뭘로 바꾸는 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요거. 그지? 요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의 확률이 몇이에요? 그것의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여집합 떼고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얼마라는 뜻이야? 3분의 2라는 얘기지. 확률은 항상 전체가 1이니까 얘의 여집합이 3분의 1이었으면 여집합 떼버리고 그냥 얘의 확률이면은 이거의 나머지잖아. 그지? 3분의 1의 나머지니까 1에서 이걸 빼가지고 3분의 2가 A 합집합 B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요거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식, 얘는 윤서야 PA랑 누구를 더한 다음에 PB를 더한 다음에 누구를 빼주면 A 교집합 B를 빼주면 그게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었잖아. 근데 PA의 확률이 지금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요. PB의 확률은 12분의 5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의 확률, 얘만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럼 얘를 지금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합집합의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는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 빼기 얼마? 얘 찾으면 얘가 답인 거지. 그치? 그죠? 네모랑 3분의 2 자리 바꾸면 네모랑 네모랑 그 3분의 2를 바꿔 쓰면 틀려. 바꿔 써도 맞죠? 어차피 이게 넘어가면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넘어가면 부호 마이너스로 바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놓고 이제 뒤집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준이 말대로 이거 넘기고 3분의 2 넘기면 네모는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 빼기 3분의 2죠. 쫙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다. 그치? 요게 A 교집합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여사건의 확률 그래가지고 자, 아까 배수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게 1부터 50까지 숫자는 똑같은데 카드에 적힌 숫자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요런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요런 그림을 떠올리면 좋아요. 1부터 50까지 숫자들을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자, 여기 4의 배수들이 이렇게 있다. 4의 배수들이 이렇게 있고 5의 배수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말한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애들은
어떤 애들을 말해? 여기서 어디 있는 애들? 완전히 이 4의 배수들과 5의 배수들이 모여있는 이 합집합 밖의 애들을 구하라는 거죠. 4의 배수여도 안 되고 5의 배수여도 안 된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의 확률. 그러면 여기의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닌가?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주면 답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 되죠. 항상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 그지?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1에서 빼면 답이야. 그런데 이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의 확률, 얘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역시 덧셈 정리에 의해서 4의 배수의 확률 더하기 5의 배수의 확률 하고 마지막에 뭐가 꼭 붙어야 된다. 빼기 4와 5의 공배수인 얼마의 배수? 20의 배수의 확률이 요 끝에 뺄셈으로 붙어줘야만 그래야 우리는 정확하게 요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1부터 50까지 4의 배수의 확률 얼마였죠? 50분의 12였고요. 5의 배수는 50분의 10이죠? 10개. 그 다음에 20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50분의 20이 되니까 5분의 2거든요? 이게 답인가? 5분의 2가? 아니죠. 5분의 2는 이제 요 안에 요 확률이 5분의 2인 거고 우리는 바깥 거를 구할 거니까 5분의 2를 1에서 빼서 답은 뭐야? 5분의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고요. 특히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그림? 집합에서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색칠해서 풀잖아요.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 벤 다이어그램. 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아요.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것도 원소의 개수를 따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생각하면 생각이 편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93까지, 그 다음에 RPM은 41까지가 되겠습니다. 41쪽까지는 그 상중 문제들 풀이 올려놨으니까 숙제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요거 영상 참고해가지고 하세요. 수고했습니다.